(2022년 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1월 5일하고 10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도 국내 정치가 많아서 안보 문제를 제대로 못 다뤘는데 오늘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제목: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제: 문재인, 이재명 두 분께 드리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남북대화 좋아하시네. 선제 타격 능력이 답이야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1월 10일자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1월 11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다. 김정은이 참관했다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은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다. 5일날 성공했고, 5일날이 아니죠. 사실은 작년에도 한 번 성공했었죠. 연속 성공했다. 기술 특성을 최종 확증했다. 이제 기술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서술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총비서 김정은이죠. 동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 하늘의 고요한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주체무기입니다. 주체무기의 발사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화강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 북한 중앙방송의 그 할머니 여기자가 이게 보도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위대한 동지께서는 하고 이렇게 강약에 운율을 넣는데 기사도 이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노래같이 씁니다. 구어체 문장이죠. 저희는 잘 쓰지 않는 문장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강 비행전투부. 비행전투부는 우리나라 미사일에서는 탄두라 그럽니다.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km 개선에서부터 활공 제어약하며 이렇게 솟았다가 날아가다가 솟았다가 하면서 초기 발사 위성과학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과학으로 240km 강한 선의 기동을 수행해. 선의 기동은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옆으로 자유자재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1000km 수역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 1000km 떨어진 동해겠죠. 거기에 표적을 맞췄다 합니다. 그리고 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김정은이 이 미사일 직접 쏘는 데가 아니고 미사일이 발사된 미사일을 지켜볼 수 있는 국방과학원에 가서 이 발사를 참관했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기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작년 9월 15일 우리 문 대통령은 대전에 있죠. 대전 인근에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쏘는 거를 참관했습니다. 그날 동해인지 서해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해는 참고로 잠수함 작전을 잘 안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 우리 KSS 3급 잠수함이죠. 한국형 KSBM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동영상이 청와대에서 공개한 동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문 대통령 참관하에서 ADD 국가위원회에서 SLBM 세계 7번째 수중 발사 성공하자 북한도 자극을 받았는지 이번 11일 날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우리의 ADD와 같은 데죠. 거기에 가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참관해서 성공을 확인한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하 5 정도, 시속은 한 6120km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죠. 그런 미사일인데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요? 탄도미사일은요,
여기서 발사하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2차 함수 거꾸로 된 거 y는 니코로 ax 제곱인데 y는 니코로 마이너스 ax 제곱 그런 모습의 포물선을 그린 게 탄도미사일. 하늘로 총을 딱 쏘면 총알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정점에 올랐다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포물선. 그게 탄도미사일의 궤적이고요. 순항미사일은 여러분 비행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쭉 이륙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뒤에서 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서 옆으로 주로 날아가면서 이제 목적한 데 가는 거죠. 그게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냐? 발사할 때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팍 하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떨어져다가 요쯤 내려서 다시 엔진이 또 하나가 점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비행기처럼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지구 중력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맞추고 정확하게 못 맞추는데 빨리는 떨어지지만 순항미사일은 자기가 엔진을 켜서 표적을 찾아가니까 정확하게 맞춥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발사했다가 순항미사일로 변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앞에서 발사할 때 세게 밀어준 게 있어가지고 속도가 마하 6 정도로 갑니다. 탄도미사일은 장거리 같은 경우는 마하 10이 넘죠. 자, 북한이 이렇게 성공을 발표하자 미국 재무부에 해외 자산 통제실 OFAC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뭘 하는 데인가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하는 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무기도 사고 테러 자금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마약 거래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나 단체가 테러라든지 마약 자금 또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를 추적하는 데가 바로 오파크입니다. 참고로 2000년에 김대중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때 우리 국정원이 이 오파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오파크가 왜냐면 북한은 쉽게 말할게 나쁜 나라잖아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막 개발한 나라잖아요. 94년부터 공개적으로 제네바 합의가 있을 깨고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데 김대중 정권이 줬습니다. 그거를 누가 담당했느냐? 그 당시에 국정원이 담당했는데 국정원은 돈 보내는 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외환은행에 맡겼고요. 외환은행이 미국의 오파크의 눈을 피해갖고 중국 인민은행으로 보냈다가 그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하루 늦게 갔기 때문에 6월 12일로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늦어졌죠. 6월 13일인가 열렸죠. 그래서 6월 6.15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건데 북한은 돈 받고 회담을 해준 겁니다. 그때 오파크의 눈을 피하려고 대한민국 국정원하고 외환은행이 굉장히 힘을 썼는데 이 사실은 제가 그때 외환은행 본부장을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오파크가 북한의 대량 탈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북한이 WMD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원천은 러시아란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모 단체하고 그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 과학자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일 날은 김정은이 보는 데서 쐈고 5일 날도 쐈습니다. 이 5일 날은 뭘까요? 이거는 11일 날 김정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이 미국 오파크하고 국무부 장관 성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성명과 이 성명에는 1월 5일하고 11일 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규정한 건 없습니다. 자, 북한이 5일하고 11일 날 쏜 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WMD, 대량 살상 무기는 될 수 있겠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대개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장거리, ICBM을 가리키기 때문에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WMD도 아니고 탄도미사일도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 해석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왈가왈부 시비 걸 수는 없는데 쐈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건을 거론해서 북한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북한의 국방과학원 기술자로 보이는 6명
또 러시아 기술 제공자인 러시아인 한 명하고 그 러시아 단체를 앞으로 돌아다니다가 미국에 들어오거나 또는 미국 CIA가 추적하면 잡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UN 주재 대사가 있죠. 뉴욕에 UN이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미국 UN 대사가 토머스 그린필드인데 이 UN 대사, 미국 UN 대사는 미국에서 장관급입니다. 미국 NSC에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분이 트위터에다가 미국은 21년 9월 이후 북한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북한한테 하지 말아라 한 거는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쏴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쏜 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미국이. 안 걸린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1781호에서는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마라. 2조에서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가고 핵실험을 하지 말라 그랬지 순항미사일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긴장을 높이면은 SL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할 걸로 봤는데 그걸 성공시킨 겁니다. 북한은 근데 작은 미사일은 몇 번 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 언제 밝혀졌는가 하면요, 언제였던가요? 북한이 작년 9월 2차례 동해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측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쏜 거는 화성 8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도 2016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30개의 핵심 기술을 풀어야 되는데 6개의 과제를 2020년 12월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작년이죠. 21년 현재 11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13개는 2029년까지 완성해서 2030년 우리도 마하 5에서 7이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탄도미사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는 또 하나의 엔진이 켜져갖고 비행기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정확하게 맞추는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현재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로 보입니다. 미국은 AGM-183A라는 걸 실전 배치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중국은 동풍 17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언제 좋은가 하면은 적국에서 항공모함을 파견했을 때 항공모함을 맞추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좋긴 한데 잘 안 맞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순항미사일은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속도가 느려갖고 상대방에서 MD 무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빨리 쐈다가 이렇게 가면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ADD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체를 아마 올해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SLBM 경쟁에서는 북한을 앞섰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는 북한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상 발사는
물론 개발하고요. 그거 말고도 현재 우리가 시제기를 개발해서 시험 비행하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한 용으로도 작은 용으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한 500km 정도 날아가는 건데 보통 비행기에서 쏘는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인데 극초음속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날아간다며 일단은 적한테 빨리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천천히 그래도 매우 빠른 거죠. 그래서 적을 정확하게 맞추겠다.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북한도 MD가 있겠죠. 패트리엇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정확하게 표적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호주에 가서도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할 거다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북한이 안 온다라고 공식 선언하니까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꼭 참가한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라고 뺐습니다. 북한이 안 온다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셨나요? 지금 남북한 간의 실체는요, 서로 이런 무기 경쟁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대화는 해야죠. 근데 그 대화를 평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 하지 마, 너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저 퍼주기 대화만 하려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으로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보이콧이죠. 다 깨졌습니다.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약간 늦어진 게 혹시 문재인 정부의 승인이 늦게 나서 그런 건 아니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죠.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한은 뜨거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간 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걸 빨리 만회해서 북한이 까불면 바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대화를 해서 통일을 이루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